자, 이번에는요. 윤미향 당선인 그리고 정의기억연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그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또 새롭게 제시된 논란입니다. 마리몬드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6억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 그런데 그러면은 정상적이면은 이 6억 5천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대협은 1억만 공실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됐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소녀상 배지 등 제품 판매 수익 기부, 정대협 공시에선 7년간 5억대가 누락이 됐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이게 의혹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장부상의 기재를 실수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라고 또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연, 정대협 관련해서 이런 장부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요. 고액 출연자 기재 의무 위반 의혹이다. 이렇게 일단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자금, 안성 쉼터, 그리고 개인 계좌로 모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데 앞뒤 안 맞는 해명이 화를 키웠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바꾸기냐 아니면 거짓말이냐 이런 겁니다. 지금. 경매로 산 아파트 현금 출처 오락가락. 윤 2012년 일이라 다 기억을 못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다른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딸 유학자금 출처 해명도 달라졌다. 쉼터 고가 매입, 헐감 매각 의혹인데 의문은 커지고 있다. 아직 충분한 설명이 없어요. 조의금 등 개인 계좌로 받아 도마에 올랐고요. 사용 내역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다. 세계일보는 이렇게 좀 질책을 하는 제목을 좀 달아놨습니다. 전체를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된 내용들을요. 그런데요. 어제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기사. 자, 먼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당 회의에서 내놨다고 하고요. 어제 진영 장관입니다. 진영 장관. 어제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국회 출석해서 위법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어떤 공식 입장을 정리할 듯도 하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민주당 최고위원 제명보다는 직접 의혹 해명이 먼저다. 좀 더 시간을 두자는 입장으로 좀 보이고요. 통합당 윤미향 국정조사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럼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증빙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요. 5월 22일까지 그 위반 사항이 있으면 말소하실 겁니까? 하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말소하면은 기부금 이거 전부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글쎄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는 그 증빙 자료를 보고 위법 사항이나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어제 국회 출석해서 이제 질문을 받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입장 얘기를 답변으로 내놨습니다. 자, 그럼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침엔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빈칸 채우기 좀 해보겠습니다. 패널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순서입니다. 자, 오늘 빈칸 채우기 기사는 바로 이겁니다. 윤미향을 어쩌나? 일방적인 매도다. 지난주에 이런 입장이 좀 강하게 있었죠. 감싸던 여당. 지금은 무엇 확산입니다. 무엇이 확산됐을까요, 지금? 이 내용을 최양호 고문님하고 오창석 평론가가 좀 맞춰주시는 겁니다. 과연 여기에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여당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약간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보수 공세 프레임이다. 이렇게 반발하는 입장이 다수라고 좀 소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시민운동가의 삶에 예의를 표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어제 소개가 됐고요. 의혹 쏟아진 지난 주말부터 엄중히 살펴봐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데 부동산 등 개인 의혹 확인이 먼저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오늘 아까도 소개됐지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뭔가 어떤 입장 정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책임 있는 당직자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논의되지 않았고요. 그것은 당에서 검토 후에 결정을 할 것으로 봅니다. 당선자 관련해서 국정조사에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정식으로 그 안성 쉼터 문제까지 불거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세요? 이낙연 전 총리의 이야기가 굉장히 신중하죠. 신중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음에 하자고 그러면서 기자들 질문을 그건 정도로 넘겼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지금 여당의 분위기가 무엇 확산 이렇게 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창석 평론가, 이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잘 모르겠고 예. 그냥 현상으로 저는 썼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감싸던 여당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사실 이제 절대적으로 옹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론 차원에서는 하진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정의연이나 윤미향 당선인을 공격했을 때 친일과 반일 프레임 구도로 자르고 있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하진 않았지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일방적인 방어는 솔직히 처음부터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후에 이제 논란이 이제 여러 가지가 불거졌었죠. 그리고 예. 그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해명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처음에 해명했던 것과 예. 다음에 해명했던 것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2012년에 구매했던 아파트는 2013년에 매각한 자금으로 예. 치렀다. 그러니까 먼저 산 게 처음이고 예. 팔았던 금액을 나중에 얻었던.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에는 그 연도 얘기는 안 한 거죠. 매각 네, 그래서 시점에 사실은 대해서. 매각 시기가 아예 맞지 않았었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하나 두 개 정도 터졌으면은 어느 정도 해명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끝까지 보고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보면은 방금 전에 나왔던 기사 확인하셨듯이 예. 5가지, 6가지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조금 변화의 감지가 있었던 것이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이 걸어왔던 길을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세무나 회계 문제에서는 별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별개 문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거리두기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정의연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할머니들이 실망하거나 분노했던 거에 대해서 그 마음을 좀 위로해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 이 정의연에게 후원했었던 모든 국민에게 또 위로하고 사과의 말씀을 좀 분명히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방금 전에 나왔었던 이 마리몬드. 예. 사실 저도 마리몬드라는 업체를 몰랐지만 예. 단순히 그걸 구매하면 할머니를 돕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예. 티셔츠라든지 점퍼라든지 꽤 많이 구매를 했었습니다. 정말 많이 구매를 했었고 사실은 저 예. 기부도 했었고 그리고 주변에 선물도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홈페이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홈페이지에는 기부가 됐다라고 다 나와 있었으니까. 예. 근데 기부했다는 업체에서는 이제 기부 내역이 공개되어 있는데 예. 받은 정의연에서는 그 내용이 없다 또는 누락되어 있었다. 예. 그럼 사실 저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뭔가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적혀 있는 숫자들이.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고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일방적인 방어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었다라면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 인터뷰, 뭐 공식적인 인터뷰는 아니겠지만 예. 기자들의 질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예. 이미 해명 다 했습니다. 예. 소명자로 내겠습니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야박하긴 하지만 조금 더 민주당 입장에서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예. 따져봐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싸던 여당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 뭐 이렇게 이 빈칸을 보신다는 거네요. 네. 지금 방금 전에 어떤 표현을 쓰셨는데 그거 관련된 만평도 하나 추가해서 좀 보겠습니다. 최영호 고문님께서는 이 만평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만평이 이게 아주 고민하면서 나오는군요, 지금. 여기 보면 국민일보 만평인데요. 요 윗부분은 이전 사항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윤미향 당선인이 뭔가 좀 위험에 처해 있는데 밧줄이 내려졌고 여기 민주당이 버티고 있습니다.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밑으로 갑니다.
여긴 낮이고 여긴 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밧줄에 매달린 건 같은데 밧줄이 나무에 묶여 있군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알아서 올라오라는 그렇네요. 뜻일까요? 아니면 어떤 뜻일까요? 여기 보면 뭐 손절하면서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묘사한 만평입니다. 상황을 좀 아주 한눈에 딱 들어오게 좀 묘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자. 재미난 게 그 윤미향 예. 이 캐릭터가 예. 위에 끌고 있는 데는 굉장히 지금 막 힘들어하지만 예. 밑에서 보면 그냥 갸우뚱하는 부분 이것도 지금 재밌는 대비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뭐가 이렇게 당기는 힘이 없다고 해서 깜짝 놀란 거 아닐까요? 뭔가 계속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었는데 여기는 어디 갔지? 멈췄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위에 끓으면 해가 쨍쨍 뜨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예. 확 당겼으면 올라왔어야 되죠. 어. 근데 밤에 이제 초승달에 예. 묶어놓으니까 여전히 혼자 힘으로 지금 계속 그러니까요. 사려고 여기 다니는 살짝 보시면 모르겠지만요. 여기 밧줄이 여기는 좀 가늘어졌어요 위에보다. 뭐 이런 것도 아마 묘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빈칸 채우기로 돌아가서요. 최양호 고문님께서는 이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건 이제 어저께에 같은 질문을 저한테 주셨으면 예. 불편한 시선이라고 정답을 말씀드릴 텐데 예. 오늘 질문을 할 때면 징계론이 확산되고 있다. 아. 왜냐면요, 아니 예. 양정숙 그 당선인에 예. 대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 이럴 때 예. 당에서 제명 처분을 일주일 만에 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유가 당무에 아주 중대한 방해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로 뭐 굉장히 큰 대의명분으로 예. 갖고 있는데 지금 예. 이 부분 이거는 지금 뭐 회계 문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수 프레임과 반일 친일 프레임으로 갔음에도 예.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요. 그렇다면은 당이 지금 이것을 빨리 21대 국회 개헌하기 전에 예. 이거를 빨리 마무리를 져야 예. 자 그러면 이 21대가 아주 잘 출범을 할 텐데 첫 번째 21대 첫 번째가 그럼 이거 국정조사하자고 다툼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가라앉아야 되는데 지금 그냥 가라앉히려 그러니까 예.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게 자, 뭐 이런 뭐 사회적 운동을 해서 예. 자기의 조그만 일탈을 지금 봐준다. 그럼 삼성도 봐줘야 돼요. 우리나라 수출자고 하고 있는데 삼성이었죠. 뭐 그다음에 유치원 연합회 같은데 거기 사적으로 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봐줘야 되죠. 어린애들 가리키는 그 고귀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예. 조금 뭐 명품 상계에 뭐가 문제냐. 이러한 문제. 그래서 사실은 빠른 내에 징계론으로 해서 뭐 이것이 이제 국회의원 당선 신분에 어떤 예. 변화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검찰이 지금 조사까지 나오는 뭐 상황. 그래서 이제 불편한 시선을 넘어서 예. 징계론 부분들이 예. 오늘 아침부터는 분명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오늘 예. 최고위원회에서 예. 분명히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 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한 분은 징계론 이런 분위기를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추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향을 어쩌나 일방적 매도 감싸던 여당 지금 어떤 분위기 확산입니다. 보여주세요. 불편한 시선이군요. 최양호 고문님께서 아마 정답을 이 신문을 아침에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부러 정답을 아시마냐 다른 표현을 썼는데 지금 최양호 고문님 말씀은 불편한 시선 이상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어쩌나 여기에 불편한 시선이라는 힌트가 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정관 주장님. 민주당 입장에 사실 윤미향 당선인은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통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당을 했죠. 이래서 이제는 민주당으로 소속이 바뀌게 되죠. 신문들이 그래서 그런지 윤미향 당선인 이렇게 표현하지 앞에 당 이름을 잘 안 쓰고 그럽니다. 사실 지금 중간 상태에서 좀 애매하게 있어서. 그러나 앞으로 이거는 오롯이 민주당이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주당으로서는. 당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럽죠. 예. 뭐 당의 기본 입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을 견지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에 나오는 언론의 보도도 역시 예. 상대 진영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관계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은 어떤 친일이니 반일이니 프레임 문제가 아니라 예. 엄연히 이제 회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이 그 처음에 지적됐던 문제를 명쾌하게 납득하게 해명과 설명을 했더라면 그 문제가 확대 재생산이 안 됐을 텐데 지금 이제 언급하는 게 계속 앞뒤가 지금 다른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민사회단체 역시 사실은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정의연대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런 따가운 시선이 분명히 있죠. 시민사회단체가 또 다른 새로운 권력이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건 아니냐. 그리고 정말 시민사회단체의 각각의 행동과 움직임이 정말 정의롭고 제대로 된 것이었느냐. 아니면 정말 그 단체 조직을 위한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은 없었느냐. 이제 여러 질문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 문제에 대해서 그 거대 여당 아닙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편에 자기 지정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좀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어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고민을 하면서 대책을 내놔야지. 지금 마치 이것이 어떤 이념적인 프레임이다 이런 식의 어떤 해명과 어떤 반박 이거는 저는 차원을 좀 넘었다고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 역시도 어쨌든 사실관계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전에라도 당에서는 일정 정도 지금까지 나온 어떤 제기된 문제만으로 해도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라든가 뭐 일정 기간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국민 여론이라든가 사실관계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막연히 계속 수동적인 입장에서 견제했을 경우에는 저는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당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차제에 좀 시민사회단체의 전반적인 어떤 회계 투명성 문제라든가 제3의 어떤 감시 감독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민주당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시적인 조치라도 좀 먼저 하고 나서 뭔가 이를 좀 진척시키다 이런 좀 조언을 해 주신 거예요. 자, 배랑봉 변호사. 어제 미래통합당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혼란스러웠던 거는 오전에는 국정조사 관련해서 좀 강하게 얘기한 듯 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는 뭔가 좀 소극적인 것 같다가 또 다시 그게 아니고 뭐 국정조사 추진이다. 다시 또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무튼 국정조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통합당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는 그건 상당히 좀 안타깝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 싸울 줄을 모른다라고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싸울 줄 모른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정호갑 시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윤미향 당선자의 문제는 진영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온 절대다수 국민들이 분노하는 문제입니다. 왜 회계처를 그런 식으로 그냥 잘못된 문제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여권에서 무리하게 뭐 보수공세의 프레임에다가 정치공세 하려다 오히려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냉정하게 따져보면 윤미향 당선자의 회계처리 문제는 뭐 청와대, 정부에 나서서 도와줬던 것이 아니라 한 시민단체 잘못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과연 이게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인지가 좀 약간 애매하거든요. 사실. 이거를 오히려 여기서 국정조사를 들고 나오고 제가 오히려 또 보수 정치 노름하고 있다, 정치공세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사인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당이 이 문제를 야당에서 제대로 풀려고 한다면 시민단체가 성역화되어 있고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제도적으로 이러한 대안을 마련하자라는 대안을 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국정조사에서 따져보자 하면은 또 쟤들 정치공세하고 있네.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네라는 말밖에 못 나오겠죠. 그러니까 싸울 줄을 모른다는 말밖에는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통합당이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를 얘기할 때가 아닌데 그 얘기를 했다. 이렇게 좀 평가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정치공세로 보일 수밖에 없고 여당에서도 겉봐라 보수공세 프레임 아니냐라는 말이 또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구 의원님 국정조사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압박 수단은 분명히 될 거라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본인이 소명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뭐 성실하게 뭐 소명을 안 한다 그러면 사실 이거 뭐 국정조사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안성 쉼터를 팔았잖아요. 산 사람이 누군지가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게 또 뭐 거기서부터 스토리가 연계가 되면요. 이거 진짜 일파만파거든요. 따라서 지금 국정조사 지금 뭐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뭐 이 날 선거 같지만 싸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압박을 하는 데는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개인적으로 윤미향 당선자가 낼 거 다 내고 누가 집 샀는지 그리고 왜 누락이 됐는지를 정확히 밝히면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기부금이 1년에 6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것이 잘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대안들도 서로 예. 얘기하는 장이 21대 국회에서는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쉼터를 뭐 구매한 분에 대해서는 뭐 단순한 구매자라 일단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건 없는데 아무튼 뭐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국회 상황이 어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오창석 평론가. 저 이제 이번 계기로 이제 선의가 모든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시민단체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흔히 예. 말해서 비영리 단체가 수익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계 처리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다른 시민단체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관심을 받고 그렇죠. 세밀한 검증에 들어간 것이죠. 예. 사실은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입후보할 때 개인에 대한 검증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샀던 아파트 이런 예. 검증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예. 정의기억연대라는 이런 단체 전체에 대한 이런 강도 높은 압박이라든지 논란이 불거졌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정당 차원에서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세무회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감사원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정당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 이 시민단체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더라도 시민단체를 감시하는 또 다른 시민단체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이 시민단체가 혹시나 이 설립 목적과는 무관하게 전문 예. 영역이 아닌 회계 영역에 대해서 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적인 또 보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좋은 취지가 끝까지 이어지려면은 결국은 좋은 의미로 담긴 이 성금 잘 써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할 수 예. 있도록 좀 국가적인 도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해서 앞으로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벌벌 떨고 있는 시민단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인의 능력 부족, 뭐 지식 부족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주는 새로운 시대로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